안녕하세요. 네이버 코치입니다. 이번 한국거래소 서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금융 IT 서류 난이도라던가 한국거래소의 서류 결과들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IT 서류 난이도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중하로 나누자면 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부, 기업은행 같이 뭐 기업은행을 적는다던가 기업의 이름을 적는다던가 아니면 잘못 적은 내용들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이제 블라인드에 어긋나면 탈락하는 이러한 적부의 난이도가 하. 중 같은 경우는 적부는 아니지만 자소서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은 결국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자소서를 좀 더 잘 쓰면은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를 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은 학벌, 뭐 스펙, 특정한 기업이 원하는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합격자가 매우 적은 전형들, 채용들, 기업들 이런 것들을 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거래소 서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거래소 서류 난이도는 저는 금융 IT 기업 난이도 중에서 보자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그렇기 때문에 서류 난이도가 중이며 내가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서류 난이도가 중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거래소 서류 경쟁률이 어땠냐? 사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자소설닷컴에 지원하신 분들 뭐 이 자기소개서를 클릭을 하기만 해도 작성이라는 명수가 뜨게 되는데 그중에서 그것을 데이터해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통계의 경우 1.37 대 1, IT의 경우 3.23 대 1로 추측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러한 자소설닷컴의 명수에도 불구하고 한 2 배, 3배 더 지원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스터디원분들의 서류 결과를 보았을 때는 엇비슷하게 한 9명 지원하면 3명 정도 합격하는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매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IT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가진 데이터상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나왔다. 따라서 서류 경쟁률이 막 엄청 높은 건 아니고 서류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쟁률만큼의 난이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가 중인 기업인데 한국거래소의 자소서 4 건은 왜 탈락인가요? 이거는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자소서라는 평가 자체가 매번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도 하고 개인 주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읽는 시점, 읽는 시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가 되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결국엔 필기나 코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의 방향성이 잘 설득이 되었나, 설득의 결과가 결국엔 탈락이냐 합격이냐 차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합격 자소서와 불합격 자소서를 봤을 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냐, 내가 이 정도 더 잘했으니까 합격, 내가 이 정도 못했으니까 불합격으로 보이냐?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합격 자소서도 나름의 매력이 있고 불합격 자소서도 또한 방향성을 잡고 본인만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력이 보여졌냐, 설득이 보여졌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된 거지 내가 뭐 자소서를 못 쓰거나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잘 못 쓴 사람들은 당연히 탈락했겠지만 내가 뭐 서류 합격 등수 거의 근처에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탈락자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냐? 저는 먼저 첫 번째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자는 사실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절대로 합격 자소서와 불합격 자소서가 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라고는 이야기 드렸지만 이 서류 평가라는 것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서 평균치를 점수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합격자들에 비해 밀렸다는 것은 지금 취업 시장 지원자들의 기준상 '내가 쪼끔 밀리는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못 쓴 사람들 말고 커트라인 근처에서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재가 중복될 수도 있죠. 너무 많은 소재를 나와 동일하게 썼다. 그래서 내 자소서가 매력적으로 읽히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자소서를 잘 쓰더라도 합격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결국엔 일단은 '내가 밀렸어.
합격자들보단 내가 못 썼어. 내가 방향성이 안 좋았어. 아쉬웠어.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자소서들을 보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밝혀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소서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 톡방이나 이런 블로그로 오시면은 제가 무료 피드백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채용 결과가 나온 이후 뭐 탈락자들이나 합격자들의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쓰는지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 무료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개선점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IT 통계의 역할을 내가 인지한 채로 썼는지, 아니면 내 경험만 너무 강조한 건 아닌지, 나는 뭐 이런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러한 내용만 쓰려고 한 건 아닌지, 결국 내 경험과 한국거래소를 잘 연결시켰는지가 그와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요소들을 평가를 해보면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다듬어 간다면 다른 기업들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선점을 찾았다면 우리 다음번에 또 적용해야 되죠. 유사 기업이 있습니다. 이 난이도 중에 한국거래소와 난이도가 비슷한 서류, 난이도가 비슷한 기업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뭐 한국은행 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자소서들은 내 생각을 잘 넣어야 되고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한 채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금융공기업 중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딱 떴습니다. 8월 6일까지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내가 한국거래소에 탈락을 하셨다면 한국은행에는 꼭 합격하겠다는 마인드로 내 자소서를 수정해서 꼭 작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국거래소 합격자들의 필기 준비 방법입니다. 논술, 전공 필기, 인적성 검사로 이루어지는 한국거래소 필기는 이렇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논술의 경우 금융과 금융 IT 주제들을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 또한 서류, 서론, 본론, 결론을 내가 구조화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좋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금융공기업들을 지원할 때 이러한 주제들을 공부를 해놓은 것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 이슈들을 위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대부분 최근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일반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공 필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본 베이스로 잡고 있는 정처기, 컴퓨터 일반 등을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을 거고, 여기에서 저는 금융공기업은 특히나 서술형의 뭐 자료 구조 관련된 내용,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들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혹은 객관식으로 나오더라도 코드 입력하는 거, 빈칸 내는 문제를 대부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하노이 탑인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은 그렇게 치면 돼요. 적성은 NCS 공부하던 거 계속 꾸준히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IT 주제들을 어디서 보냐? 결국 저는 추천드리는 곳은 코스콤. 홈페이지에 보면 코스콤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IT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데 IT적인 너무 디테일한 지식들은 사실 볼 필요 없이 주제가 뭐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뭐 여기 대표적인 게시글 3개 중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것, 스테이블 코인이 뭐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기 때문에 현재 최대 뭐 무장애 이런 것들도 봐놓으시면 한국거래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어떤 점에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등을 논술로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한국거래소 서류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았고, 합격자들에게는 공부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꼭 다음 주 필기시험 잘 보시고 저희 톡방에도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늘 봐.